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영화 제목으로 이슈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비어. 아니, 그건 영화 제목 아닌데요. 예,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 내에서 지금 대북 응징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비어의 이제 사망을 보고받은 직후에 네. 공식 성명을 냈죠. 거기서 네. 북한을 이제 잔혹한 정권. 예. 예전에 그 북한을 악의 축. 그랬죠. 부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이후로 아마 가장 센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네. 이 미국은 원비어의 부당한 감금과 관련해 반드시 북한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적대적 정권이 미국인을 살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 또 이 원비어의 부친이 또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북한 정권이 그 아들을 이제 테러를 했고 짐승 취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미국민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원비어 부모님들은 또 참 마음이 찹찹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하긴 취할 것이다. 과거에도 이런 전례들이 좀 있잖아요. 뭘 취할까요?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데. 어떤 걸까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당장의 대규모 어떤 군사적인 작전, 네. 예를 들어 뭐 북한 선제 타격 뭐 그런 논이 많이 있었지만 네. 그거까지 취할까? 이건 조금 의문이 좀 이제 든다는 얘기고요. 네. 일단은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여행 금지 조치 네. 이걸 내리는 동시에 네. 중국을 경유한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그 강도를 훨씬 더 높일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협조 요청 내지는 중국에 대한 압박 이런 것이 좀 강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네. 오늘 한반도 상공의 그 B-1B 부대가 이제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것도 일단 뭐 이제 이와 연관이 좀 돼 있고 앞으로 월 1회 정도 전략 폭격기를 일단 뭐 자주 좀 출격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원비어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전 발송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특별히 좀 언급도 좀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우리 국민과 미국 시민들을 이제 북한이 억류를 하고 있는데 속히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이 인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오늘 외교부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대변인 성명을 좀 내놨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러면서 역시 이제 우리 국민과 미국민을 포함한 모든 억류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길 촉구한다. 이렇게 북한 측에 메시지를 보내긴 했습니다. 아까 북한에 우리 국민들도 억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 정도 억류돼 있는 겁니까? 6명입니다. 6명이요? 선교활동 관련해서 지금 이제 3분이 지금 억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탈북민 가운데서 지금 3사람 정도가 지금 북한에 억류가 돼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활동 벌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탈북 활동을 좀 돕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하여튼 좀 내통 혐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국가 전복 음모죄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당연히 간첩죄도 적용을 하고요.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지금까지 억류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모두 지금 6분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북한도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남한도 북한 사람을 억류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저번에 왜 뭡니까 단체로 탈북한 음식점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애로점이 좀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은 뭐 이게 당국 회담 이런 걸 통해서 억류자 석방 문제 제기를 해도 북측이 일단 응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응하지를 않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제
그 탈북 종업원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12명. 네. 그 종업원을 계속 지금 북한으로 송환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족 동원해서 뭐 이 TV 그렇죠. 방송도 편지도 하면서 보내고. 예, 막 그 공세를 좀 펼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공세를 더 강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뭐 좀 송환하라고 하면 6명 송환하라 그러면 자기네는 12명이다. 게다가 또 이 탈북민 김연희 씨 같은 경우도 되돌려 보내라고 지금 자꾸 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런 식이 지금 이제 되니까 협상을 하더라도 이게 좀 교착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노력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와중에 북미 간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그 어떤 일종의 그 테이블 밑에서의 그 어떤 대화 이런 건 계속하고 이 영유자들을 보면 가끔씩 이렇게 특사 형태로 가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시도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가능한데 왜 우리는 그게 불가능할까? 왜 불가능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남북한 간의 특수한 관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런 노력도 좀 벌일 수 있는 거 아닐까?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적국과의 대화 채널은 열어놓고 전쟁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주 가장 결정적인 게 그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가끔씩 그래도 자국민을 그런 식으로 데려가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할까? 자국민만 데려갑니까? 그 유해도 발굴해가지고 돈 주고서라도 찾아가는 게 미국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참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비어의 죽음을 다시 한번 애도하면서 저희도 빨리 통일이 돼야지 하는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의 민생 공약 중 하나였다는 가계통신비 인하 지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통신비 인하 가능성이 있는지 직접 한번 정부 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에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통신 관련된 정책 담당하고 있는 경제 2분과 최민희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최민희 위원은 전화기 몇 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가족분들 다 쓰시면 지금 몇 분 정도 가족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4명이요. 어머니까지 5명. 그렇군요. 그럼 한 가족에 4인 가족 기준이면 4개씩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다.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뭐 한 10만 원 쓰기 때문에 네. 통신비 인하가 제 수건 사업이기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신비가 수건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본료 폐지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공약 사항이죠. 그런데 그 대통령 공약 사항에 이게 2G, 3G까지냐, LTE 속에 숨어 있는 기본료까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업계나 사실 미래부조차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리하자면 그 명목상의 기본료 2G, 3G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수증 받으면 그 영수증에 찍혀 있는 기본료 그게 1차적인 대상일 수밖에 없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LTE에 녹아 있다고 보이는 기본료 폐지 부분도 찾아서 하겠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LTE인데 2G나 3G 한 단계, 두 단계 낮은 광 케이블이나 전선망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 매설 비용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LTE를 쓰든지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매몰 비용을. 그렇죠. 그게 이제 통신사들 논리고요. 그건 뭐 일정 부분 뭐 기본료를 그동안에는 받아올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제 망고도화가 끝난 어느 시점에서는
뭐 추가로 기본료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것이고요. 그렇군요. 이제 통신사들이 다시 말씀하시는 논리는 네. 이제 5G 시대가 열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5G 투자를 해야 하니 예. 5G 비용을 뭐 축적해야 되지 않냐. 예.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혹은 숨어있는 기본료 인하 11,000원 인하는 불가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예, 참 염치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네, 그리고 저희가 예. 네, 공정위에 좀 기대하는 거는요. 예. 공정위가 6월 12일부터 예. 통신시장의 비정상적인 담합 구조에 대한 예. 연구 용역에 들어갔고요. 예. 네, 그 연구 용역과 동시에 통신 3사의 가격 담합 구조. 네. 네, 그리고 유심 담합 구조. 네. 뭐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예. 통신 시장의 갑을 관계의 갑질에 대해서도 예.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신 시장의 담합 구조가 밝혀지면 네. 그것은 또 통신비 인하 압박 여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경제 2분과에 일하시고 나면은 나중에 뭐 어떻게 해산이 되면은 이제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이제 해체가 되고 나면은 어떤 일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끝까지 추적해서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서민들의 네. 가계비를 좀 부담을 덜어두는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단기 과제, 중기 과제, 장기 과제. 네. 네, 요렇게 과제를 나누어서 반드시 통신비 인하 약속을 지킨다. 네. 예, 요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장관께서 유영민 내정자이신데요. 예. 유영민 내정자도 이 통신비 인하에 대한 예.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주무부서가 미래부이고요. 네. 일부 서포트를 방통위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계적인 안을 예.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막바지 조율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안을 미래부 장관께 전달을 하고 예. 이후로 중단 없이 저희 통신비 인하 공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뭐 저도 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방송 진행을 그냥 저는 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네. 질문을 여쭙고 싶은 게 네. 기본료 폐지 대신에 통신비를 낮추는 다른 대안도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기업 쪽이나 이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언론 보도가 지나치게 기본료를 폐지하냐 안 하냐 이렇게 간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기본료 폐지뿐만 아니라 통신비 인하에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기본료 폐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서 예. 데이터 요금을 인하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서 또 통신비를 낮추는 방식이 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와이파이와 관련하여 이제 통신 요금을 이제 조금 바꿔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방향으로 처음부터 검토해 왔습니다. 예. 그러면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통신 기본료 폐지를 시키면 네. 가계 통신비 인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들이 지금 단합 형태 아닙니까? 독과점 형태 아닙니까? 네. 과점 형태죠. 네. LG U+하고 SK텔레콤하고 이제 뭐 알뜰폰도 있긴 있지만은. 네, KT하고. 예, 네. KT하고. 과점 형태의 어떤 기업 운영이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담합을 해서 가격 담합을 해서 카르텔을 만들어서 네. 소비자 가격을 착취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토해낼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초과 이윤을 그렇죠. 만약에 가지고 갔다는 담합에 의해서 예. 그거를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밝혀내겠다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담합 가격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을 그동안에 우리가 모두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를 들면 유심 가격이 다 일률적으로 8,800원이잖아요. 예. 이거는 저희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SKT 같은 경우는 네. 지금 46%긴 하지만 한동안 50% 가까이 되는 지배적 사업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은 여러 가지 경영 형편을 고려하면 유심 가격이 뭐 한 6,000원 돼도 되고 5,000원 돼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럴 때는 또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면서 또 초과 이윤을 취득하는 이런 이익 담합 구조. 예. 그래서 유심 가격이
뭐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걸 이제 저희는 담합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공정위의 이번 용역과 예. 조사 결과가 네.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가 이런 지점인데요. 예. 여기서 담합에 의해서 초과 이윤을 취득했다는 게 나오면 예. 저는 그 압박으로 예.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마련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 안에서 네. 지금 기본료 폐지를 그렇게 안 하겠다고 버티고 법적 수단 없다고 네.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담합 구조를 밝히는 것이 네. 기본료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럼요. 네, 그런 사회적 압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정위의 조사에 일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서 공정위 같은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것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다 들어보고 아실 수 있게 공청회 비슷하게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개하는 것 자체가 공정해질 수 있거든요. 네, 좋은 안인 것 같아요. 예. 그 청취자분이 또 이런 거를 보내주셨어요. 그 통신 서비스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기계 판매 관계에 대해서 완전 자급제 같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내용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3941번님이 보내주셨는데 완전 자급제도 고민 중이신가요? 예.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19대 국회 때 염경헌 전 의원께서 이미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19대 국회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뿐만 아니고 단통법 문제점 지적하면서 분리공시제 하려고 모두 다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오상호 미방위 간사 중심으로 그 약정 할인금 20% 할인제가 나온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19대 때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통신정책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아까 이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방통위 나눠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미래부가 이제 통신비 규제의 주무부서고요. 예. 방통위가 이제 일부 규제를 같이 하고 있죠. 공정거래위원회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하나의 그 미국식으로 하면은 퍼블릭 유틸리티 커미션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소비자 이익단체도 참여를 하고 해서 변호사들끼리 오픈해서 모든 것을 다 논쟁하고 다툴 수 있도록 국민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네네. 그게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민주당 미방위원님들 모시고 미래부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네네. 그 자리에서 이제 국회 쪽에서 제안한 게 바로 그 안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힘내시고 열심히 좀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